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또 이어서 지난번에 이어서 러더포드 스캐터링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이제 이런 걸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알파 입자들이죠. 쏘면은 여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은 금속 포일이 있죠. 아주 얇은 thin 메탈 포일이 여기 있고요. 여기는 이제 통과해가지고 이제 스케트 됐죠. 스케트 돼가지고 이제 이런 구형으로 이제 스케트 안 된 거는 그냥 이렇게 통과할 테고 이제 각도로 이렇게 퍼지겠죠. 이렇게 쫙 퍼진단 말이죠. 그래서 일정한 각도 여기 축을 중심으로 일정한 각도를 갖다가 빅 세타라고 그랬죠. 자, 요렇게 이제 스케트 돼가지고 여기 떨어지는 요 각도 세타로 주어지는 부분이 요런 형태를 띠겠죠. 요렇게 이런 식으로. 그렇죠. 요 거리를 라지 R이라 그러면 여기 이제 여기 D 세타입니다. 요 각도가 D 세타라는 각도에 이제 아주 인피니테시멀한 그 각도 차이죠. 세타하고 세타 더하기 D 세타 요 사이로 들어오는 거. 참고로 요 면적이 얼마냐? 요거 면적은 R 곱하기 사인 세타 하면은 요 면적이 저 반경이 나오죠. 요거 여기 라지 R 사인 빅 세타죠. 그럼 요 둘레 길이는 2파이 라지 R 사인 세타 여기 이제 둘레 길이고요. 그 다음 폭은 R D 세타가 되죠. 이렇게 곱하면은 2파이 사인 세타의 D 세타 곱하기 R 제곱이 됩니다. 이걸 통상 우리가 R 제곱 곱하기 D 오메가라고 써가지고요. D 오메가가 바로 이게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입체각 솔리드 앵글이죠. 이게 바로 2파이 사인 빅 세타 D 세타예요. 요 솔리드 앵글 안으로 들어오는 이제 입자가 여기 이제 요 세타에 의존하겠죠. 이제 각도마다 세타. 결국은 이제 각도로 보면은 세타에서 세타 더하기 D 세타 요 두 각도 사이에 해당하는 영역의 솔리드 앵글이 바로 요겁니다. 여기 바로 요거예요. 이걸 이제 D 오메가라고 쓴 거죠. 솔리드 앵글 우리말로 입체각이죠. 입체각 3차원 각이에요. 말하자면. 자, 근데 이제 이 관계를 볼 때 이제 이게 뭐냐면은 유명한 바로 S 여기 사실은 이제 그림으로 정확히 그리면은 탈기 쪽이 있으면 이 탈깃이 이제 핵이죠. 이게 금속 포일에 이제 고정되어 있는 핵으로 보면 됩니다. 메탈 핵이에요. 탈깃 금속 핵. 여기에 이제 알파 입자가 하나만 딱 보면은 이렇게 알파 입자가 들어간단 말이죠. 알파 입자가 쭉 들어가는데 만약에 금속 핵이 없으면은 쭉 직진에 통과하겠죠. 여기 이제 핵이 없을 때, 금속 핵이 없을 때 알파 입자의 경로입니다. 초기에 이제 V0라는 속력으로 쏜 거죠. 물론 아주 멀리 있을 때입니다. 금속 핵에서 아주 멀리 있을 때는 영향을 안 받으니까 힘도 거의 0으로 보시면 되고요. 총 에너지는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만 에너지가 2분의 1 mv0의 제곱이죠.
카이네틱 에너지밖에 없죠. 포텐셜 에너지는 이 거리가 핵에서 떨어진 여기 이제 말하자면 센터죠. 스캐터링 센터. 금속 핵 위치가. 근데 그게 이제 뭐 R이 무한대기 때문에 뒤에 있는 포텐셜 에너지 텀 날아간 거죠. 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요게 중요하죠. 요 S라는 거. 요 거리를 S라 해가지고 요걸 우리가 임팩트 파라미터라 그랬죠. 그래서 임팩트 파라미터 S가 변하면은 S를 갖다가 임팩트 파라미터라 그럽니다. 요게 변하면 이제 각도가 변하는 거죠. 그래서 S로 오면 이 점선을 안 가고 이제 결국은 이렇게 가지고 휘어지는 거죠. 그래서 두 점근선을 그림으로 그리면 이 두 점근선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는 요거고요. 하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요 수평 방향 요거는 입사할 때 이제 입자가 가지는 경로죠. 그 다음에 핵에서 이제 이 말하자면 스케터 돼가지고 이제 저 멀리 가면 다시 또 이제 아주 멀어지니까 힘이 0이 돼가지고 프리하게 쭉 이제 V0라는 속력으로 또 날아가겠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때 요 각도 요 S가 주어질 때 요 각도가 바로 요 부분입니다. 여기에 바로 각도예요. 여기에 바로 빅세타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지난번에 우리 분석을 했죠. 여기 지금 그림이 사실 여기 근접점인데 이 그림이 조금 핵을 조금 여기 뒤에 그릴까요? 요 핵 부분을 약간 치워가지고 여기 핵이 있다고 보면 되겠죠. 핵이 금속 핵이에요. 여기. 그리고 여기 이제 근접점이에요. 여기 R 미니멈에 해당되는 거죠. 세타. 우리 지난번에 스몰 세타로 썼는데 스몰 세타가 제로인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죠. 여기 이제 가장 그 R이 짧은 위치죠. 기억납니까? 스몰 r 이꼬르 1 b 더하기 a 코사인 세타에 요 세타가 바로 0일 때가 근접점이었죠. 0이면은 요 부분이 a는 양수니까 분모가 최대값이 되죠. a 코사인 세타의 최대값은 a죠. 코사인 세타는 1과 마이너스 1 사이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R 미니멈 여기 이제 R 미니멈이 되죠. 여기 R 미니멈. 그래서 R 미니멈은 1 B 더하기 A가 됩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 근데 이건 우리는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자 중요한 거는 요 S가 주어졌을 때 이 세타가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S하고 세타의 관계식은 이제 S가 주어지면 사실 L도 주어지죠. L은 지난번 소개했습니다만은 MV0S가 되죠. 여기 이제 초기 값이에요. 여기 초기 값이고요. 물론 이제 이거는 초기 값일 뿐 아니라 항상 유지되는 값이죠. 에너지는 불변이지 않습니까? 가운동량도 보존이 되니까 초기 값으로 대입하면 이게 이제 결국은 정확한 값이 되고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 L과 빅세타의 관계식이었죠. 지난번에 유도를 했기 때문에 다시 안 하고 지난번에 결과를 그대로 쓰겠습니다. 간단했죠. 뭘로 썼냐면은 사실 그림이 이제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이게 이제 좀 헷갈리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렇게 그림 그렸습니다. 여기 이제 쌍곡선 두 개고요. 마이너스 브랜치는 이쪽이죠. 이제 같은 그림을 갖다가 이제 다른 각도에서 본 거예요. 이제 여기에 여기가 이제 바로 포커스에 해당되고 여기 핵 금속 핵이죠. 핵이 여기 놓여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게 점근선이죠. 입사 점근선. 입자가 이렇게 들어가죠. 핵 근처에서 여기 이제 R 미니멈이 됐다가
요게 R 미니멈이 됐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튀어나가는 거죠. 나가는 쪽은 요 이제 점근선 따라 나가는 거죠. 점근선 두 개를 다 통과합니다. 입사할 때는 요 점근선에서 그 다음에 스케터 될 때는 이쪽 점근선으로 이제 빠져나가는 거죠. 자, 요때야 세타 값은요. 여기 R 세타는 요게 R이고요. 요게 세타죠. 스몰 세타입니다. 근데 세타가 점점 증가해 가지고 참고로 세타가 0일 때는 R 미니멈이죠. R 미니멈이고요. 요거는 중심이죠. 여기 X축이고 Y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타가 점점 증가하다가 멀리 가게 되면은 이제 요 빨간 요 점근선하고 이제 말하자면은 평행선이 되는 거죠. 평행선이 돼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요 두 개가 평행입니다. 요 두 개가 평행하게 되고, 그래서 요 각도가 바로 요 각도하고 똑같습니다. 요 각도하고 여기 바로 세타 맥시멈이죠. 세타 맥시멈이에요. 그 다음 스케터 되는 빅 세타는 요 스몰 세타가 빅 세타가 아니죠. 스케터 되는 앵글은요, 이 상당히 여기 입사되는 이게 이렇게 스케터 되기 때문에 요 각도가, 그러니까 요 각도가 세타예요. 요 세까지 요게 빅 세타입니다. 요게 점근선이죠. 스캐터링 앵글은 빅 세타는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세타 맥시멈 두 개, 세타 맥시멈 두 개 하고 빅 세타가 합치면 파이가 되는 거죠.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한 겁니다만은 한 번 더 요거는 파이에서 2배 세타 맥시멈을 뺀 거고요. 그래서 요 식으로부터 세타 맥시멈을 파이의 빅 세타로 써주면은 어떻게 됩니까? 파이 마이너스 빅 세타를 2로 나눠준 거죠. 그래서 탄젠트 세타 맥시멈 이꼬르 탄젠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빅 세타가 되고, 요거는 코탄젠트 2분의 빅 세타가 되죠. 그렇죠. 근데 세타 맥시멈은 요 분모가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R 이꼬르 1 오버 B 더하기 A 코사인 세타에서 요 세타가 세타 맥시멈으로 된다는 얘기는 R이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죠. R이 무한대로 가려면은 B 더하기 A 코사인 세타 맥시멈이, 여기 R이 무한대가 되려면 분모가 0 되는 수밖에 없죠. 0이 돼야 되고, 코사인 세타 맥시멈 이꼬르 왜 됩니까?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겠죠. 근데 B는 네거티브죠. 사실은 그래서 여기에 A분의 B의 절대치에 해당되는, A는 양수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사인 세타 맥시멈이 A분의 B 절대치란 말이죠. A분의 B 절대치는 이제 요새 초계값으로 다 이제 쓸 수 있게 돼 있죠. 그러면은 이제 이 식으로부터 코사인 알면은 탄젠트도 알 수 있죠. 탄젠트 세타 맥시멈은 바로 요거죠. 요거는 코사인 세타 맥시멈 분의 사인 세타 맥시멈 아닙니까? 맥시멈. 이 코사인은 이미 나와 있고요. 분의 사인을 코사인으로 쓰면 루트 1 빼기 코사인 제곱 세타 맥시멈이죠. 여기에다가 이제 코사인 세타 맥시멈 자리에다 요걸 대입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 바로 분모는 B 오버 A고요. 분자는 루트 1 빼기 B 제곱 오버 A 제곱이 되죠. 이거를 정돈하는 게 지난번에 한 겁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게 분자 분모에 A를 곱해주면은 분모는 B의 절대치가 되고요.
분자는 루트 A 제곱 빼기 B 제곱이죠. 근데 A가 뭐냐면은 루트 B 제곱 더하기 2mE 오버 L 제곱이라고 여러 번 나왔거든요. 여기 이제 A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대입해주면 요 A 제곱 빼기 B 제곱이 A 제곱 빼기 B 제곱이 눈에 보이죠? 바로 2mE 오버 L 제곱이에요. 그래서 탄젠트 세타 맥시멈 이꼬르 B분의 루트 2mE 오버 L 제곱이 되고요. 자, 이제 B 자리에다가 대입을 하면은 B는 mk 오브 L 제곱에 마이너스 붙은 건데 절대치니까 그냥 mk 오브 L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루트 2me 오브 L 제곱이죠. 자, 양변에 L 제곱을 곱해주면은 L 제곱에 밑에는 mk가 되고 위에는 루트 2me 오버 L 제곱인데 L 제곱이 여기 밖으로 나가면 L 하나 없어지죠. 그래서 mk 분의 L 곱하기 루트 2m이죠. 자, 이제 초이값을 대입합니다. E는 2분의 1 mv 제로 제곱이고 그 다음에 K는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K는 궁극적으로는 Q1, Q2 두 전압 곱한 거죠. 그 다음에 L은 MV0S죠. 이걸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최종적인 값이 탄젠트 세타 맥시멈 이꼬르 L 자리에다가 MV0S를 대입하고 2m이 하면은 2자가 없어지고 m제곱 v0 제곱인데 루트가 있으니까 mv0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mk 이렇게 되죠. m 하나 없애버리면은 결과적으로 k분의 mv0 제곱 곱하기 s가 되죠. 자, 이게 바로 뭐냐? 요거 이꼬르 바로 코탄젠트 2분의 빅세타죠. 코탄젠트 2분의 빅세타다. 따라서 코탄젠트를 역수로 하면 탄젠트가 되죠. 탄젠트 2분의 빅세타는 mv0 제곱분의 k 곱하기 1 오버 s가 됩니다. 이게 바로 세타와 이제 s의 관계식이에요. 오른쪽에 s가 딱 주어지면 s가 뭡니까? 바로 입사하는 알파 입자가 그 금속의 핵에 있는 그 핵입자 있죠. 그럼 고정됐다고 보고요. 포일에 고기를 향해서 쏘았는데 짝하게 이제 충돌하는 게 아니고 약간 이제 그 임팩트 파라미터 S만큼 삐껴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 들어가는 그 임팩트 파라미터 S가 주어지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이 스케터 돼 가지고 나가는 각도가 주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 이해를 할 때요. 이 이제 스캐터링 문제는 사실 저도 처음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이해하기가.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제 이 처음 접하는 사람들한테 이해 안 될까 싶어가지고. 사실은 이런 걸 생각해야 됩니다. 핵 입자가 여기 이제 이렇게 있는데 지금 아주 이제 확대해서 그린 거죠. 그 핵 입자가 핵의 사이즈가 굉장히 작죠. 그 다음에 요 사이에 이 간격 있죠. 요 간격. 이게 워낙 크기 때문에 요 근처에서만 스캐터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 핵입자하고 핵입자 요 사이에 텅 빈 공간 여기 통과는 거의 바로 통과한다고 보면 돼요. 그 정도로 충분히 그게 있다고 보시고요. 그래서 스캐터 되는 게 사실은 요 핵입자 근처에서 스캐터 된다. 그렇게 보시고 그리고 실험할 때 이제 이 부분을 여기 스케이터링의 스케이트 센터들이고 여기고요. 그다음 이게 사실은 크게 그렸지만 실제 크기는 요 사이즈는 아주 스몰 사이즈예요. 스몰 사이즈고요. 요걸 그리면 아주 스몰 사이즈예요. 그 다음에 멀리 가가지고 이제 여기에 말하자면은 디텍터들이 있는 거예요.
디텍터는 뭡니까? 입자가 이제 요렇게 통과해 가지고 딱 하면 딱 때리면은 그게 감지가 돼 가지고 그 시그널로 탁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S라는 거 보면은 얼른 보면은 요 입자에서 보면은 알파 파티클이 이렇게 들어올 때 요게 S가 되겠죠. 근데 이 입자에서 보면은 이게 또 S가 되죠. 그래서 얼른 보면은 헷갈린단 말이죠. 여기에 의해서 스캐터된 거하고 여기에서 스캐터된 거하고 비교하면 이게 각도가 두 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방금 얘기했듯이 사실은 여기 입자들이 실제로 보면은 이렇게 덤성덤성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보면 말이죠. 이제 여러 개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 중에 아까 얘기했듯이 저 각 센터에 근처에 들어가는 것들만 스케트 된다고 보시면 돼요. 멀리 나가면은 거의 이게 말하자면은 스케트가 안 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요 가까운 요 S만 해야지 ES 취급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곳에서 스케트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S가 멀어지면 스캐터링 덜 되죠. 그림 보면 알겠지만은 이 지난번에도 그랬습니다만 요 밑에 그대로 그렇게 여기 이제 알파 입자 하나만 있다, 이 하나가 여기 있다고 보면은 이렇게 S가 작을 때는 많이 스케트 되는데 좀 더 커지면은 스케트 덜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 S가 증가하면은요, S 값들이 점점 증가하죠. S1, S2, S3 증가하면 세타 1, 빅 세타 1, 빅 세타 2, 빅 세타 3 값은 줄어듭니다. 이 S가 증가하면은 빅 세타는 감소합니다. 이건 곧뭐 알게 될 거예요. 이게 뭐 그림상으로도 그냥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게 이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많이 꺾이고 멀리 통과하는 건 거의 뭐 바로 통과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금속 원자 핵이 띄엄띄엄 있단 말이죠. 그림상에서 보면은 여기 핵과 핵 사이 간격이 이 스캐터링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죠. 실제로는 굉장히 이제 짧은 거리지만 스캐터링 입장에서 보면은 핵입자 사이에 텅 빈 공간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는 건 거의 뭐 바로 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바로 이제 스캐터링이 안 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스캐터링 센터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각 센터마다 이제 말하자면 스캐터링 그게 되는 거고, 근데 알파 입자가 쫙 번져서 나가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골고루 퍼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근처 지나가는 것마다 스캐터 되는데 멀리 나가면은 아까 얘기한 요 입자들 센터를 요 안에 다 몰아넣었죠. 아주 작은 거예요 사실은. 실제로 실험실에서 보면. 그래서 디텍터로 일로 오는 요 입자가 이 많은 센터 중에 그게는 금속 핵 중에 어디에 스캐터 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이제 조금씩 차이가 있겠죠. 근데 멀리 가버리면은 사실은 요 각도 안으로 들어오는 거는 이 다 똑같이 그냥 같은 세타로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이게 무한대로 디텍터 위치가 요 센터들의 그 사이즈에 비하면은 아주 멀리 떨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습니다만은 결국에 이제 어디에 해당되느냐 하면은 요 이제 여기가 포일이죠. 포일에 각 센터가 이렇게 있단 말이죠. 번지가 있단 말이죠. 센터가. 그 센터 하나마다 이제 요 S에 해당되는 그게 요 센터 하나만 크게 그리면 센터 하나죠. 여기 주위에 요렇게 거리가 S가 되는 거. 그리고 DS만큼 요렇게 S가 조금 증가한 거죠. 그래서 요거는 S고 바깥 요 반지름은 S 더하기 DS가 됐죠. 그래서 요 폭이 DS가 되는 거죠. 그럼 요 D 면적이 뭐가 됩니까? 요 D 면적이 2파이 S DS죠. 그 요 면적을 통과한 게 바로 D 세타로 이제 통과되는 거예요.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이제 하나마다 이런 띠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띠만 되니까 이렇게 얇게 그리겠죠. 이런 띠들이 이렇게 이제 여러 개 있는 거죠. 띠들이 다 이제 그 센터마다 띠 하나씩 있다고 보면 됩니다. 띠에 이제 근데 이게 오버랩이 전혀 안 되죠. 이게 그 금속 핵 입자들이 덤성덤성 이렇게 놓여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골로 통과한 것들이 다 D 오메가로
요 통과한 것들이 요 빨간 부분 통과한 것들 여기 이제 2파이 s ds 이런 게 여러 개 이게 띠 아닙니까? 들을 통과한 입자가 어디로 가느냐? 다 이제 바로 요쪽에 요 d 빅 세타 요 사이 이런 이제 솔리드 앵글 d 오메가 있죠. 여기 솔리드 앵글을 d 오메가라 그랬죠. 요 입자들이 여기 d 오메가로 들어옴 이거예요. 근데 이제 들어오는 입자가 균일하단 말이죠. 들어오는 입자가 균일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들어오는 입자가 균일하니까 결국은 요 d 오메가로 들어오는 결국은 d 오메가로 들어오는 입자 수는 어디에 비례하느냐? 바로 요 빨간 띠들 통과하는 요 빨간 띠들 있죠. 붉은 띠, 2파이 s ds 들의 그 면적이죠. 에 비례하죠. 그래서 요 d 오메가로 들어오는 입자의 수가 요 2파이 s ds의 면적에 비례하니까 요 면적 크기를 가지고 이제 실험 결과하고 비교하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질문 이겁니다. 요거 2파이 s ds를 갖다가 시그마라고 하면은 결국은 이제 지난번에 했습니다만 그 안으로 들어오는 입자 개수는 총 개수 중에서 총 라지 n 중에서 지난번에 이제 면적을 이렇게 a라는 면적을 잘랐죠. 그 안에 들어오는 게 바로 n입니다. n이 이제 a로 들어오는 입자 총 알파 입자들이죠. 그 중에서 라지 A 중에서 이 빨간 띠들 그게 바로 2파이 S ds 요거죠. 요거에다가 요 한 개당 요건데 총 개수는 몇 개냐면 n 곱하기 a죠. 요 a는 밀도입니다. 여기 이제 foil 입자 요 스몰 n은 여기에 핵 입자의 수밀도거든요. 요 수밀도 곱하기 A 하면은 총 요 빨간 요것의 개수가 나오죠. A라는 면적, A 면적 요걸 요만큼이 A라 그럽시다. 요 A 안에 A 내부에 개수고 그 하나마다 2파이 S ds가 있으니까 이게 바로 이제 공식이에요. 이게 바로. 그래서 요 A는 약분돼 없어지고요. 그래서 결국은 막 이렇게 dn보다 요걸 n으로 나눈 여기는 총 개수 중에 dn보다 입자 한 개당 이제 그에 해당되는 그거는 뭐냐면은 스몰 n 곱하기 이걸 d 시그마로 잡습니다. 인피니테시멀하니까 d 시그마다. 그래서 이 d 시그마를 갖다가 이제 크로스 섹션이라 그러죠. 인피니테시멀 하니까 디퍼런셜이라는 말 씁니다만은 그래서 막 이걸 크로스 섹션. 그래서 이제 2파이 s 여기에 이제 2파이 s ds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제 요걸 계산할 때가 왔습니다. 자, 이제 봅시다. 자, 빅 세타가 s의 함수인데 그 관계식은 탄젠트 2분의 세타가 아까 쓴 거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수학적인 계산만 남았습니다. k 오버 mv0 제곱의 1 오버 s 아닙니까? 자, 그럼 스몰 s가 딱 주어지면은 세타가 요 식에서 주어집니다. 그럼 s가 조금 변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요거를 s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겠습니다. 미분하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k 오버 mv 제곱의 1 오버 s 제곱이 되죠. 자, 이제 좌변을 한번 볼까요? 조금 내려가지고 좌변을 보면은 요거는 탄젠트 2분의 빅 세타를 s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니까 일단 탄젠트를 미분하면은 1 오버 코사인 제곱 2분의 빅 세타가 되고요. 그럼 요거를 또 s에 미분하는 거니까 2자가 앞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ds d 세타 이렇게 되죠. 자, 이게 이제 우변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꼬르 여기 우변 요렇게 해가지고 정돈하면은
1 over 2 코사인 제곱 2분의 빅 세타에 ds의 d 빅 세타 이꼬르 마이너스 k over mv0 제곱에 1 over s 제곱이죠. 자, d 파이 에다가 이 ds를 양변을 ds를 곱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오른쪽으로 옮겨 버립니다. 참고로 이 마이너스가 바로 이제 중요해. 이 마이너스는 딴 게 아니고 s가 증가할 때 빅세타는 감소한다는 뜻이죠. 다 양수인데 요 마이너스가 있지 않습니까? 요 마이너스 의미가 일단 여기서 s가 증가하면은 빅세타는 감소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제 절대 양만 중요하니까 마이너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빼버릴 겁니다. 근데 일단 지금 보면은 여기 이제 마이너스 k over mv0 제곱에 s 제곱분의 1 해주고 여기다가 2 코사인 제곱 2분의 빅 세타를 오른쪽으로 써주고요. 그 다음 ds를 이쪽에 곱해줍니다. 이렇게. 여기에 이제 ds에 해당되는 d 세타의 관계식이에요. 여기 바로. 입사되는 알파 입자가 그 임팩트 파라메타가 s에서 조금 내려가 s 더하기 ds로 되면은 각도는 마이너스가 돼가 조금 줄어들죠. 줄어드는 각도가 이제 오른쪽처럼 주어지는 거예요. 여기 이제 오른쪽에 보면 s도 있고 빅 세타도 주어지죠. 근데 s하고 빅 세타는 관계식이 있으니까 아예 그냥 이걸 바꿨습니다. 그러고 2파이 s ds를 우리가 d 시그마라고 썼죠. 그래서 ds 대신에 d 시그마 오버 2파이 s 요걸 대입해 줍니다. 그러면은 요 빅 요거는 그대로 써주고요. 이거로 이제 마이너스는 나중에는 뭐 일단은 그대로 씁시다. v0 제곱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ds 자리에 ds 요 자리에다가 다 쓸까요? s 제곱하고 2자를 위로 올립시다. 코사인 제곱 2분의 빅 세타 해주고요. ds 자리에다가 d 시그마 오버 2파이 s가 들어가죠. 이렇게 주어집니까? 하면 이 자가 이렇게 없어지죠. 없어지고요. 그래서 빅 세타의 d는 마이너스 k 오버 mv0 제곱에 s 3승이 되죠. 2파이 곱하기 s 3승분의 2파이 곱하기 실수했네. 이거 없어지는 게 아니죠. 이게 큰 실수를 제가 여기 2자하고 2자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대로 있어야 돼요. 2자는 그냥 써놓읍시다. 써놓고요. 그 다음에 s 3승이 됐고요. 2파이 됐고 코사인 제곱 2분의 빅 세타를 써줘야 돼요. 그 다음 d 시그마예요. 이런 관계가 있죠. 자, 이걸 d 시그마 위주로 써주겠습니다. d 시그마로 써주면은 이제 d 세타에 요 전체 역수로 써주면 되겠죠. 역수로 써주면은 마이너스 mv0 제곱에 2파이 s 3승이 분모 있던 게 분자로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2k의 코사인 제곱 2분의 빅 세타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s하고의 관계식이 있었죠. s하고 관계식이 어디 있느냐? 자, 바로 요겁니다. 이 오른쪽이 이제 요 부분 해당되는 요게 s와 빅 세타가 다 등장하는데 빅 세타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럼 요 식에서 요 별식이라 그럴까요? 요 별식으로부터 s 이꼴 뭐가 곱에 탄젠트 2분의 세타죠. 1 오버 탄젠트 2분의 빅 세타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k 오버 m v0 제곱에
사인 2분의 빅 세타 분의 코사인 2분의 빅 세타죠. 자, 요 S 값을 여기 S 삼성에다가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D 시그마 이꼬르 이제 마이너스가 들어가고 MV0 제곱에다가 2K 코사인 제곱 2분의 빅 세타에 2파이가 들어가고 S 삼성이니까 요거 삼성해 줘야죠. K 오버 MV0 제곱에 삼성에다가 코사인 삼성 2분의 빅 세타 오버 사인 삼성 2분의 빅 세타 이렇게 되죠. 그렇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D 세타 이렇게 되죠. 복잡하죠. 계산이 좀 복잡합니다만. 자, 이제 봅시다. 자, 요거 이꼬로 써볼까요? 자, 우선에 여기에 코사인 제곱이 있고 코사인 삼성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써주고요. 자, 마이너스 1은 나중에 필요 없습니다만 일단은 지금 써줍시다. 여기 보면 MV0 제곱이 있고 MV0 제곱이 삼성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MV0 제곱에 삼성에서 하나 없어지고 2승만 남게 되죠. 그 다음에 K가 삼성이고 K가 있으니까 K 제곱이 남죠. 그 다음에 요 분모 2하고 요 2파이는 없어지죠. 파이 하나 써주고요. 요 해결됐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 코사인 삼성이니까 코사인 2분의 빅 셋 하나가 남고요. 그 다음에 사인 삼성 2분의 빅 세타는 그대로 남죠. 자, 그 다음에 말이죠. 여기에다가 사인 2분의 빅 세타를 하나 더 곱하고 또 하나 더 곱합니다. 그 다음 여기 2자를 써주고 밑에도 2자를 하나 써줍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이 2자를 하나 쓰고 이 제곱을 여기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동그라미 친 요 값은 뭡니까? 여기에 바로 사인 빅 세타죠. 사인 그 반각 공식 아닙니까? 그래서 D 시그마 이꼬르 마이너스 1에 요 이제 2 제곱이니까 2자를 안으로 넣어주면은 앞에 게 2mv0의 제곱 되고 k 해가지고 전체 제곱이 돼버리죠. 제곱이 되고 뒤에 남는 거는 2파이 사인 빅 세타가 되죠. 오버 밑에는 사인 4승 2분의 빅 세타가 되고 그 다음에 d 세타가 됩니다. 이렇게. 자, 근데 여기 2파이 사인 빅 세타 d 세타가 바로 d 오메가라고 했죠. 기억납니까? 여기 다시 한번. 이렇게 하면은 요 거리는 r이죠. 그 다음에 요렇게 해가지고 요 거리는 r 사인 세타죠. 그 다음 요 폭은 여기 이제 요 각도가 d 세타죠. 그 요 폭은 r d 세타죠. 사인 세타입니다. 여기 요 각도가 빅 세타죠. 그럼 요 면적 얼마입니까? 2파이 r 사인 세타 곱하기 r d 세타 해가지고 2파이 r 제곱 사인 세타 d 세타고요. 요거를 갖다가 r 제곱 곱하기 d 오메가라 해가지고 요 d 오메가가 버려 솔리드 요 부분에 해당되는 솔리드 앵글이죠. 참고로 입체 전체 솔리드 앵글은 4파이죠. 그 입체각은 4파입니다.
이 전체가 면에서 보통 각도에 한 바퀴 돌리면 2파인데 이 입체각은 4파이라는 거. 자, 그래서 이 d 오메가는요. 요 r 제곱 없애면 2파이 사인 빅 세타 d 세타가 되죠. 근데 그거 이용한 거죠. 바로 그 식입니다. 그래주면 이제 이게 바로 이런 요 식이 d 시그마는 마이너스 1에 k 오버 2mv0 제곱의 제곱에다가 1 오버 사인 4승 2분의 빅 세타의 d 오메가다는 이게 이제 바로 유명한 식입니다. 이게 바로 이 러드포드 포뮬라라 그래요. 러드포드식이죠 말하자면. 1900년대 초기에 양자역학이 아직 정립되기 전이죠. 그때 이제 알파 입자를 갖다가 금속 그 포일에다가 쏜 거죠. 쏴가지고 그걸 이제 디텍터를 한 거죠. 해가 보니까 이 식이 거의 맞더라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요 d 오메가라는 거는 그냥 솔리드 앵글이거든요. 그래서 솔리드 앵글이 이제 크면 클수록 그만큼 입자가 많이 들어오는데 요런 지금 네모한 요런 관계식이 있기 때문에 결국 요 d 시그마가 여기에 이제 바로 요 d 시그마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2파이 s ds라 그랬지 않습니까? 요 면적이 빨간 거 d 면적 아닙니까? 그 d 오메가에 해당되는 요 빨간 d 면적 그게 넓으면 넓을수록 입자가 많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요걸 나눠준 거 d 시그마 오버 d 오메가 이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여기에 마이너스 1은 여기 이제 빅 세타 기준으로 했을 때 등장하니까 요건 이제 빼버립니다. 빼버리고 양만 보는 거니까 2mv0 제곱에 1 오버 사인 4승 2분의 빅 세타가 돼가지고 요 오른쪽이 이제 세타의 함수가 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디텍터 나눠놓고 말이죠. 각 부위에 아주 작은 앵글, 그 속으로 들어오는 앵글을 이 솔리드 앵글이죠. 솔리드 앵글 이제 빅 이런 말하자면은 요 가운데 이제 여기에 타깃이 있고 입사되는 입자가 있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각요 이제 솔리드 앵글 결국 면적입니다만은 요 면적에 들어오는 양을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은 바로 이거는 상수고요. 요런 비례 상수가 들어간다는 거죠. 이게는 사인 2분의 빅 세타. 빅 세타는 요 앵글이죠. 요 앵글이 빅 세타입니다. 이 각 요 솔리드 앵글의 위치에 해당되는 그 각도, 그곳의 반의 사인 값의 4승에 반비례하는 이런 이제 그래프를 그리더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물론 뭐 실험식하고 정확히 일치해야 되겠습니까만은 근사적으로 실험 결과하고 근사적으로 일치한 거의 일치. 근사적으로 일치한다는 걸 이제 발견해 가지고 결국은 이제 힘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이 각도의 식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힘이 어떤 힘이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나오는데 우리가 선 힘은 바로 쿨롱 힘이죠. 그 쿨롱 힘을 이용해서 계산한 결과 나온 걸 우리 이제 이론적으로 썼는데 그 실험 결과하고 일치가 된다는 것은 이론이 뭐 맞다는 하나의 검증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러드포드 포뮬라고 이제 이거를 나중에 이제 1900년도 20세기 초기에 양자역학이 이제 도입되면서 지금 우리가 사용한 거는 이제 고전역학이죠. 근데 사실은 원자 핵 레벨에서 일어나는 피직스는 고전역학으로는 상당히 틀리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식을 갖다가 똑같은 이제 실험 해당되는 거를 양자역학적으로 풉니다. 양자역학이 도입되고 20세기 이제 중엽 말엽으로 가면은 이제 양자역학이 이제 다 개발된 상태니까 양자역학적 결과를 갖다가 계산하면요 놀랍게도 요 근사식이 일치가 됩니다. 그리고 양자역학 우리가 이제 안 배운 상태니까 그냥 언급만 제가 하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요 식이 러드포드 포뮬라 이 식이 같은 식이죠. 이게 상당히 역사적인 이제 의미를 띠는 그런 식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 수업은 요거로 마치고요. 그래서 이 저 힘 중에서 원 오브 R 스퀘어 이제 계산 못했죠. 힘이 이렇게 주어지는 요 힘은 이 형태가 원 오브 B 더하기 A 코사인 펜타로 주어진다는 요거를 이용해가 상당히 많은 측면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거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